그럼 지금 김민석 상황에서 남은 4년 기다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8년을 기다려?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무서운 말 했습니다. 내가 살이 나올 것 같아. 내가 살이 나올 만큼 참았다. 이제 나도 할 말을 해주나. 이거 맞아요. 마치 내가 유시민처럼 해줄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로 NL 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들의 이념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러니까 태극기 거꾸로 달고. 김유채고 의원이 채널A에 이제 정치 시그널 출연하셨는데 뭐 질문 막 다 바꿔가지고 원래 방송들이 그래요. 거의. 그쵸? 네네. 네.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송들이 이렇게 질문들이 좀 바뀌고 네. 기습 질문들을 위주로 바뀌고 그러죠.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좀 자주 당하는 일이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그 처음 도입 부분은 그래도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뭐 조중동, 레거시 뭐 이 매체들 특히 우파 쪽 매체들은 왜 우리 지도부한테 민주당 얘기를 많이 안 물어봐. 민주당 좀 비판도 시키면 제일 잘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대여 공격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당내 상황을 계속 물어보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대답을 해도 이 갈등이 계속 표출되게 만드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게 우리 쪽 패널들, 그러니까 우리 쪽 패널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당의 패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우파 패널 말고. 우파 패널 네, 말고. 우리 당의 패널들이나 그리고 우리 뭐 미디어 대변인들 불렀을 때도 이 민주당의 지금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야 네. 이 사람들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계속 당내 문제를 얘기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갈등, 저렇게 얘기해도 갈등,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습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더라고요. 그쵸. 우리 김유채고 의원이 어떤 정치에 대한 분석, 정치 공학 이런 표현 되게 싫어하는데 정치 공학을 굳이 한다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유채고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여러분 보셨죠? 이 솔직한 방송입니다. 이 스튜디오에만 오면 무장해제가 돼요. 편안하게. 예, 그래서 나 여기 큰일 났네. 집 같아서. 여기 좀 침대 좀 꾸며드릴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좀 무장해제 되면은 좀 이게 어제 네. 그 자유대학이랑 FLD, 뭐 TKYG 이렇게 와가지고 훌륭한 했거든요. 청년들. 네. 진짜 솔직하고 재밌게 네. 그 속에 있는 이야기 편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늘 걱정했던 게 방송이 되면은 되게 긴장해서 잘 못하는데 우리가 사석에 이렇게 재밌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사석처럼 해보라고. 진짜 사석은 예. 내가 제일 재밌는데. 진짜 본 사람은 다 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아쉬움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있었고 전당대회 전 상황, 후 상황, 뭐 당정 관계, 뭐 이재명이 원하는 게 있고 다 뻔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해석을 좀 잘못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김민석 그 당대표 축하한다는 말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게 여야 간의 최소한의 예의상 지도부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인사부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어떻게 보면 일성이 참 제가 볼 땐 좋지 않더라. 그러니까 첫 일성이 물론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일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인 뭐라고 했죠?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겠다. 네. 이거 과연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일까요? 저희가 볼 때 여당 대표라면 그리고 여당 대표라고 하면은 경선 과정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네. 먼저 나왔어야 돼요. 네네. 예. 근데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어야지 맞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도 뭐 방송에서 마찬가지였지만은 민주당은 새 판짜기에 들어갔다. 사람 바뀌었다고 새 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바뀌었다고 새 판이 아니고 여당 같은 경우는 능력을 유능함을 뭘로 인정받아야 됩니까? 여기는 걱정이죠. 야당하고 달라요. 싸움으로 아니에요. 네. 싸우는 걸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당은 민생을 어떻게 챙기고 국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로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 싸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네. 여당이 야당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은 주택 문제랑 싸워야 되고 그렇죠. 청년 실업이랑 싸워야 되고 경제 상황이랑 싸워야 되고 네. 그 민주당이 근데 맨날 뭐랑 싸워요? 검찰하고 싸워, 사법부랑 싸워, 국민이랑 싸워, 대법원장이랑 싸워. 대법원장이랑 싸워.
지금 싸울 대상부터 재설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이랑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민주당을 보면서 새 판이 짜졌더라고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은 이게 무슨 장동혁 대표 악마화, 네. 현 지도부 악마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그냥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좀 올려놔봐라. 양심이 있다면 기존의 지도부가 어떤 모습들을 과연 보였냐, 과연 보였냐, 그게 개혁의 방향이었냐, 그리고 과연 이겼냐. 계속 장동혁 대표한테 뭐라고 하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긴 선거가 없어요. 그러게요. 대선 빼고 국민의힘 네. 이름으로는 21대 총선 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2020년에. 예, 예. 24년대 22대 총선 졌잖아요. 예, 이거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황교안이 이끌던 21대 총선, 한동훈이 이끌던 22대 총선 다 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왜 아직 치러지지도 않은 총선을 가지고 장동혁 체제로 이기지 못한다. 이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석들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제시했느냐로 선거를 끌어가야 되는 것이지 앞에 얼굴마담 한 명으로 이길 거다 질 거다를 분석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만한 얼굴마담이 있었나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은 한동훈 다 최고의 얼굴마담이라고 했잖아요. 여야 할 거 없이. 한동훈 이겼습니까? 비대위원장 오면은 뭐 이길 것처럼 다 얘기했었죠. 그때 108석 얻었죠. 108석 얻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계에서. 우리는 이긴 것이다. 21대 때는 105석분이 안 되는데 우리 3석이나 더 얻었다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정말. 21대 때는 가령지. 문재인 정권 당시 야당이었고 그리고 지금 22대는 여당으로서 지금 108석을 갖고 이겼다라는 후한무치한 말을 해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말을 되느냐. 이게 인물을 한 명을 내세워서 당대표 한 명 내세워서 얼굴 마담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거라는 분석을 하니까 우리가 계속 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러니까 지는 거예요. 원인 분석을 잘못했으니까 해결점도 전략도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졌는지를 분석해야지 제대로 된 방향이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지만은 여당 민주당은 진짜로 김민석 의원한테 제가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한번 생각해봐라. 여당의 역할은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다. 야당의 역할은 여당이 잘못 갈 때 싸우는 것 자체가 역할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당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싸움 좀 그만해, 싸움 좀 그만해. 싸우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싸우라고 정당 정치가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정치의 근본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싸우지 마 하는 거. 네. 아, 정말 이상한 게 그렇게는 싸우지 말라 그러고 내부로는 계속 싸움 붙이고. 그러니까요. 이 싸움은 근데 중요한 것은 방금의 싸움의 정의를 다시 하면요. 장동혁 대표가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김민수가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할 때 이 싸움은 맞아. 이 싸움은요. 그렇죠. 주먹 쥐고 치고받는 싸움도 아니요. 그렇죠. 말로 고성을 지르는 싸움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정치를 위한 싸움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싸움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울분이 터져 나오고 국민이 싸우려고 할 때 이 앞에 앞장설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싸움은 지도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배지를 달아야 되는 것이고 국민을 향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배지를 떼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새 지도부가 꾸려졌고 어떠한 이런 행보들이 나올지 사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중질환이 날 것이다. 자중질환이 날 것이고 자중질환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머릿속에 동상이몽이야. 맞아. 예. 그럼 동상이몽인 것이 정청래 뭐라고 하면서 떠났습니까? 정청래가 탁 멋있게 말하면서 내가 진 것이지만 지지 않은 것이고 김민석은 이겼지만 이기지 않은 것이고 내가 졌다고 해서 당원들이 떠나지 마라. 집을 비우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자,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커밍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나 다시 온다. 기다려. 이게 지금 내년 4월이 될지 아니면은 내년 12월이 될지 내후년 6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 다시 와. 나 다시 오니까 기다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청래 혼자 패자의 외침이었다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수석 최고 누가 됐죠? 최민희요. 최민희 뭐라고 했습니까? 정청래 때문에 내가 됐고 정청래가 끝까지 내가 의리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이미 최고위원들 자체가 개파에 줄을 서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 개파를 안고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친청계가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네. 예, 그럼 지금 친청계였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비명학살이죠. 그렇죠. 예. 지금 야 이거 우리가 비명으로 찍혔는데 23대 총선에서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민석 지도부를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재명도 공격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당정 분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언제 나온 거죠? 한동훈 때 윤석열 대통령님 때 나온 거 아닙니까? 당정 분리. 제가 그때 당정 분리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했는데 그렇죠. 당정 분리는 말도 안 되는 정치 이론이라고 했는데 그때 야당들이 그때 당시 야당 민주당이 꺼냈던 언론들이 막 몰아갔던 당정 분리 네. 여기에도 우리가 휘말려서 지금 정권 놔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터질 것이다. 당정 분리 상황이. 왜냐하면 김민석은 총리가 꾸민 사람인가요? 아니죠. 용꾼 꾸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은 지금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임을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럼 지금 김민석 상황에서 남은 4년 기다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8년을 기다려? 아.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8년이면 이제 뭐 은퇴 바라봐야 돼요. 그때 여기- 자기가 뭐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거야. 이거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개헌하자 그래도 김민석이 막을 판이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전당대회 시작되고 했지만 시작되고 나서 이 얘기 일부러 늦게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재명이 자기를 보호하려면 누굴 밀었어야 된다? 송영길을 송영길이다. 송영길을 밀었어요. 아직 끝나기 전에 하셨어요. 그쵸. 재방송 나오셔가지고. 거의 이제 이 판이 그렇죠. 그럼 이게 미리 들었어야지. 김민석이나 정청래는 개친 도친이었다. 송영길은 인천 자기 지역구도 내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은 이게 약간 삶의 궤적을 보면 이게 뒤통수 칠 정도의 깜냥은 안 돼. 이게. 뒤통수 칠 역량이 안 돼. 예, 안 돼요. 그게 개인 역량이.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의 목적이 연임에 있었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송영길을 밀었어야 된다. 그러네. 이거 꽤 자기가 넘어갔다. 오히려 송영길을 뭐 내려서 1대1 구도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번에 민주당도 저는 좀 정치의 바닥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민주당이 우리 당보다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선거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래도 당원 중심의 투표를 하고 네.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막 그 현장에서 그냥 투표해버리고 막 했잖아요. 순회 경선하죠. 근데 순회 경선하고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룰을 바꿨어요. 네. 룰을. 그래서 사실은 김민석이 이긴지 진지도 사실 조금 헷갈려요. 네. 갑자기 여기에 여론조사를 30% 넣었고 네. 그리고 여론조사 30%만 넣은 게 아니라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부산 전당대회 부산 가면 부산 연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산 투표가 다 마친 다음에 부산 가요. 아.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은 예를 들어 네. 투표를 한 다음에 연설을 듣는 거예요. 그러네. 하고 나서 야, 연설 들으니까 이 사람이 맞는데? 못 바꾸는 후회할 거예요.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당이 얼마나 웃긴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부산 가서 다음 연설지에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났고 또 50%를 못 넘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결선 투표를 안 했잖아요. 50% 못 넘었는데 결선 투표한 게 아니라 선호 투표. 지금 선호 투표로 해서 송영길 찍은 사람 중에 2번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가 많았느냐를 지금 합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건 표가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의 뜻에 맞춰서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룰의 변경에 무리수를 뒀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금 승복을 하기 힘든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승복하기 힘들다면 정청래가 100번, 1000번 승복해도요. 이 지지자들이 승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이 승복을 하지 않아요. 룰이 공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지자들이 승복을 하지 않으면 이건 결국에는 지금 세력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도 사실 이게 뭐 통합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우리도 네. 부끄럽지만 뭔가 통합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데 민주당은 이것보다도 우리 당보다도 훨씬 더 잡음이 세질 것이다라고 평가해야 맞죠. 그리고 이 잡음이 이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이재명의 뭐 개헌 문제, 개헌 공소취소 문제. 네, 공소취소 문제. 그리고 만약에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이 열린다면 서울시장 선거. 왜냐하면 또 김민석이 서울시장 선거 보궐이 열렸을 때 만약에 진다면 물러난다 그랬어요. 그럼 정청래가 이 생각도 하죠.
그래 너 지금 그거 다 박제됐으니까 4월에 만약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지면 내가 그때 또다시 전당대회 치러서 당대표가 되면 내가 총선권을 갖는다. 당선권. 여기까지 지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심지어 영향 끼쳐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조직력 혹은 뭐 꼭 정청래가 의사가 없더라도 그 안에서 반대 반대로 투표가 움직이는 일어나죠. 사람들이 생기면 실제로 반대 투표가 꽤 있습니다. 정치에서 예를 들어 그럼요. 야 내가 지금 권유가 이 지역에서 계속 우리랑 호흡 맞추면서 지역 활동 해왔는데 갑자기 위에서 낙하산이 내려왔네. 네, 그럼 권유를 밀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버려요. 차라리 아예 예, 당을 근데, 옮겨버려.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건 뭐 당적을 안 옮겨도 내가 민주당 싫어도 야 이 당 이건 내가 용납 못하겠어 하면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찍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낙하산으로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전에 사람한테 찾아가서 저 좀 접속해야지. 도와주세요. 뭐 유세차에 올라와 주세요. 그럼요.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음. 이거를 못하면은 네.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네. 반대 투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손 들어줘도 반대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네. 그러니 지금 이거는 정청래가 사실 팬이 적지 않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민주당원들을 적으로 돌린 선거 룰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선거룰, 급조된 선거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지금 이 지지자들이 정청래의 지지자들이 승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벌써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수정값 말고 원래 값, 원한 값을 내놓으라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투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여야 심플해야 할 것 없이 되는데.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 내에서 이 문제 사실은 많습니다. 이거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제가 말 못하지만 이런 얘기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다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진짜로 여야 할 것 없이 진짜 이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서 선거는 치러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단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정하게 졌다고 생각할 때 승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네. 내가 부족했네라고 해야 내가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야, 이거 누가 봐도 내가 이겼는데 저 사람이 지금 룰장난쳐서 이겼어라고 하면 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정치에서부터 바로 잡아가야 사회에서도 이런 공정의 문화가 싹 튼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는 뭐 예. 그래서 민주당에 김민석이 되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걱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김민석에 대한 이런 삼민투였죠. 김민석이 그 미국 문화원의 점거 사건이 있었죠. 85년도였나요?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직접 참여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참여했던 삼민투라는 조직의 굉장히 고위직 간부 중에 한 명이었죠. 네. 그리고 여기 김민석의 형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고 근데 지금 이들의 사상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반미주의자였고 또 이 반미주의자 당시의 반미주의자들은 미국을 싫어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로 NL 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전제 첫 이념이 뭐에서 시작하냐면 대한민국의 건국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들의 이념이. 왜냐하면 이거 주사파 김일성의 사상을 배운 사람들의 네.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러니까 태극기 거꾸로 달고,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던 유교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미국만 없었으면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었을 텐데, 통일민족이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미국을 적대시하고 이런 기조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지금 제대로 박혀 있는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변화가 됐는지. 근데 우리가 보기에 어때요? 변화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어. 얼마 전에도 태극기 거꾸로 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인이 태극기 거꾸로 달고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보좌관이라도 봐주지 않겠습니까, 이거? 맞아. 보좌관이 몇 명인데 보좌관이라도 봐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려가 있지만 당장에는 힘이 월등하게 강한 사람이 있어야지 어떠한 방향성이 잡힐 것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권력의 분산 단계에 들어갔다. 3파전으로 들어갔다. 이재명과 근데 이재명 30%대로 떨어졌으니까 힘이 약간 빠졌다고 볼 수 예. 있죠. 레임덕 초기 현상으로 볼 수 있고 김민석과 새롭게 등장한 네. 그리고 기존 당권파인 정청래와 이건 지금 3파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청래가 무서운 말 했습니다. 내가 살이 나올 것 같아.
정청래랑 뭔가 되게 안 어울리는 단어인데 살이라는 거는. 라면사리. 네. 그치. 사실은 어울리는 건 면살이죠. 면살이죠. 면살이. 면쭉 근데, 어울리니까. 근데 이게 살이랑은 안 어울리는 말이지만 내가 살이 나올 만큼 참았다. 이제 나도 할 말을 해주마. 이거 맞아요. 마치 무서워. 내가 유시민처럼 해줄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진짜네. 네, 그럼 이제 이게 정청래의 입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네. 그럼 이 공격이 대다수 어디로 갈까요? 이건 김민석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재명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김민석하고 대화하지 않았을 거거든. 이재명하고 대화했을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의 약점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와중에서 어부지리하려고 하는 것은 김민석이 될 것이고 이재명은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몰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장의 컨벤션 효과가 한 달 정도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 컨벤션 효과가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새 구도로 나뉘어져서 권력 싸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재명이 민주당 전통 계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통 계열은 예. 아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김민석이 이러한 적통 계열들을 만약에 끌어안으려고 하고 시도하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3파전으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당장 우리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림은 당연히 없고 뭐 당장 탕평하는 척을 또 해야 되고 이쪽은 또 분탕 안 치는 척도 해야 되고 일단 숨기는데 문제는 이거죠. 구도가 그렇다. 구도가 결국 자기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고 정치적으로는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구도 아닌가. 저는 사실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가 들어왔는데요. 저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나 저나 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민주당이 손을 내민다면 악수할 준비도 되어 있고 그리고 주먹을 쥐고 싸울 준비도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민주당이 김민석 체제로 바뀌어서 민생을 걱정하고 야 이거 주택 세금 잘못됐어. 네. 이재명이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야 이거 주택 세금 이건 아니지. 야 청년 버스에서 살라고 한 거 이거 아니지. 진짜로 청년 주택 마련해야지. 1가구 1주택자들까지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지. 그 주가 부양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지. 라고 해서 민생과 손을 잡겠다라고 하면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약속해야죠. 손을 잡아줘야죠. 국민을 위한 협치는 100번 1000번이라도 해야죠.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보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주먹 쥐고 나가서 가장 먼저 싸울 것이다. 예. 뭐 장동혁 대표님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악수할 손과 주먹질 손 두 개를 남겨두면 된다. 네. 정말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협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주먹 쥐고 싸우면 되는 것이다. 예, 그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오늘 또 패널에 출연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지금 민주당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당내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지도 저는 사실 들어오기 전에 장동혁 대표님 방송을 약간 짧게 봤는데 네네. 다는 못 보고 들어왔는데 평상시보다 목소리가 약간 격앙돼 있었던 거 정도. 네. 근데 대표님 화나실 것 같아요. 화나시는데 많이 참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모든 언론들이 진짜 너무 지나칠 정도로 편향되게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올림픽공원 8.15 지금 이 우리 집회 현장도 그렇고 그럼 이런 것들을 마치 장동혁 대표가 이 권력 연임을 위한 행보로 계속 해석을 한다거나 그럼 이게 얼마나 한심한 프레임입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한심한 프레임들인데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레거시에 많이 나가야 돼요. 레거시에 많이 나가야 되는데 레거시에는 또 우파 진영 사람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뿐이 포진이 안 돼 있으니 네. 포진이 안 돼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워서 지금 뭐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들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더 방송들 많이 하셔서 물론 레거시는 불러줘야 나가죠 또 그렇죠. 불러줘야 나가는데 네. 뭐 잘 부르질 않으니 맞아. 그래도 유튜브로라도 노력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방송들을 항상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언제 그러니까 나갈지 왜냐면 진짜 급하면 연락 와요. 땜빵 방송이라. 아, 근데 내가 1시간 전에 연락 와도 나갈 준비를 해라. 그렇지. 처음에는 대변인들이 그래야 방송을 튼다. 맞아요. 제가 그래도 우파 진영에서 레거시 미디어 패널 제일 많이 나갔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맞아요. 한 달에 네. 100개를 넘게 나갔으니.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도 누군가가 방송 연결해 준 사람 한 명도 없다. 처음에 다 땜빵 방송이었어요. 아, 진짜요? 다 땜빵 방송. 근데 땜빵 방송 뭐 밤 11시에 전화서 내일 아침 6시에 나오실 수 있냐. 이런 땜빵 방송 나가다가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섭외가 된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땜빵 방송을 근데 보면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차피요, 잘 싸우시면 가서 대본 안 줘요. 맞아. 대본도 바꿔. 대본 바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언제 가도 얘기할 수 있을 준비가 돼 있어야 맞다. 그리고 이 준비를 해야 우리 대변인들이 지금 레거시로 확장될 거다. 그러니까 땜빵 방송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나가라. 네. 1시간 전에 들어와도 나가라. 네. 그렇게 나가야 그 PD들은 어쨌든 시청률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나가서 실력 보여주시면 이게 확장이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자체에서 막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 같은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방송국 자체에서 막는 사람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파 진영 정치인들 중에서 저처럼 레거시에 많이 나갔던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배로서 조언인데 항상 준비해라. 네, 오늘 제가 이제 정치 시그널에서 지금도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아무 준비 안 하고 지금 30분 그냥 대본 없이 해요. 근데 제 방송은 늘 그랬어요. 그렇지. 자, 오늘 제가 정치 시그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요. 여기 지금 그 쿼트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연임 않겠다. 만일 장동혁 대표가 연임하려고 안 하면 권유할 것이다고. 권유해야죠, 제가. 근데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아니면 이 개혁의 연장선을 이어갈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당대표 준비하시는 분들 뭐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때까지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당대표가 된 분들을 보면 황교안 대표님 봤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 봤고요. 그리고 또 누구 있었나? 김기현 대표님 봤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봤고. 꽤 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사이에 또 비대위원장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은.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표가 되고 나면 제일 눈치 보이는 게 의원들 눈치예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숫자가 많고 의원들이 가자는 방향대로 협조를 안 해주면은 진짜로 이게 당대표가 이길 수 없는 카르텔일 정도로 단단하게 뭉치기 때문에 당대표가 항상 의원들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당내 잡음들이 나오는 것은 당대표께서 의원들의 눈치를 안 보고 개혁의 방향을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원들은 기득권 아닙니까? 어쨌든 의원 뺏지도 않은 순간 기득권이에요. 네. 근데 이 기득권들의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권력을 흔들려고 하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저항이 나오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의원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안아주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당대표께서 사실 이게 임기 초반에 이거를 어느 정도 안고 가는 형태도 보이려고 했는데 우리 지지자들이 용납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조금도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의원들을 조금 다독이면서 가면 언론 플레이에서 약간 강점을 얻어요. 이것도 대여 투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설명해도 사실 우리 지지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께서는 당원들과의 약속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지금 이 의원들과 이렇게 의견이 척지면서 개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 지금 이 방향에 동조한 사람들은 정치 생명 건 것이다. 그렇죠. 예, 정치 생명 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생명 건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한 걸음만 실수하면 의원들이 살려두겠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이 살려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지자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체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겪어봐야 체감을 하거든요. 그럼요. 의원들의 뭉친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나부랭이일까라는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막 보면 댓글들이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국민의 심부름이나 하는 놈들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 사람한테 내 권한을 주면서 이양해서 대표성을 준 거예요. 그렇죠. 나부랭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뜻을 대변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권력 하나하나를 이양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들 100명이 뭉쳤다?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압박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국회의원들 비판해요. 이거 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진짜로 압박이 심해서 그래요. 저도 말하면서 매일매일 압박을 느껴요. 야, 이거 하고 나면 또 당에서 또
눈빛이 사납겠구나. 항상 압박을 느끼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면서. 장동혁 대표님도 똑같아요. 그럼 그렇죠. 장동혁 대표님도 야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나랑 180도 반대 방향으로 척지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방향으로 고집을 해도 되는가 하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건 역시 여러분들의 지지 덕분이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뚫고 나가는 것인데 저는 이 과정이 반드시 국민의힘에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 저항을 하는 이 개혁 방향이 한 번은 나와야 국민의힘이 강해지고 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강해지고 변해져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부터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계획하겠습니까? 경제를 모르는데요. 일단 외교를 모르고 국방을 모르고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렇게 모르기도 힘들어요. 민주당이 이 정도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진보라는 개념에 맞는 진짜 진보라면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혁신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진보 정당이라면 이렇게까지 우리 당이 변해야 돼. 우리 당이 무조건 이겨야 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진보 정당은 이런 긍정적 의미의 진보 정당이 아니에요. 이거 좌익이에요. 없는 셈 예. 혹은 아예 마이너스. 예. 예. 좌익이에요. 사회주의 사상, 평등 사상이 잘못 들어가 있고 또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왜곡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권력 중심적이라 이 권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과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까지도 포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방에 대한 것들도 국방에 대한 기초인식도 안 가지고 있고 네. 반미, 반일 지금 이게 정말로 사상적인 것에 좌우되어서 저는 사실 대한민국 좌파 정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좌익 맞습니다. 정당입니다. 좌익 맞습니다. 정당. 그래서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크게 개혁돼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그냥 민주당보다 방향성 면에서 조금 나을 뿐이다. 이 내부는 똑같이 썩었다라고 봅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내부는 똑같이 썩었다. 이거 다 도려내려면 장동혁 대표가 저는 계속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에 필요한 게 쇄신이고 혁신이고 개혁이고 그 단어들은 근데 다 당 망치는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네요. 혁신파, 개혁파, 쇄신파. 그 사람들이 신문에 나오는 건 당을 욕할 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레거시에. 민주당 얘기를 안 해. 근데 그것도 국민들이 계속 얘네가 당을 욕을 하니까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름도 몰랐어요. 이름 알게 되는 걸 자기한테 자기 정치적 어떤 에너지로 이용을 해. 아니 민주당을 공격하다가 알려줘야지. 맨날 그럼요. 당 내부 싸움하다가 알려주면 돼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섭외를 또 많이 해. 좋거든요. 주제가. 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는 방송 없을 때도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정치가 우리 당을 비판 공격하는 것이 가장 쉬운 정치다. 정말. 이러면은 내 것이들에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 섭외를 많이 하고 금방 인지도를 알린다. 예를 들어 내가 당협위원장 4년 반하고 대변인을 1년 반하고 지금 최고위원까지 했는데 내가 저런 쉬운 정치 하려고 하면 한 달도 안 걸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장동혁 대표님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레거시에서 다시 100곳에서 섭외 올걸요? 아닙니까? 엄청나게 오죠. 다시 100곳에서 좌파 매체들은 다 부릅니다. 네. 네. 제가 이거 방송 이 계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방송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쉴 틈도 없어요. 밥 먹을 틈도 없어요. 방송이. 진짜. 네. 아 형님, 최고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진짜로 김어준도 섭외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럼요. 네. 제가 지금 그러면 좌우에서 다 섭외해서 그러니까. 한 방송 200개 하지 않을까요? 씹어 먹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포장을 어떻게 해요? 의식 있는 정치인, 개념 정치인, 개념 정치인, 혁신파. 예, 혁신파, 소장파 이렇게 분류시켜 버립니다. 저는 이게 제일 쉬운 정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알려진 정치인들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몇 명 제가 지금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몇 명 있죠. 근데 이런 정치인들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꼬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 보수 정치를 망쳐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말. 보수 정치를 망쳐놨기 때문이에요. 그런 정치 할 거면요, 애진작에 떠요. 네, 그런 정치를 할 거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해서 안 된다. 그 대표 누구로 바뀌어도요, 욕한 사람은 계속 그 사람만 욕해요. 대표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정말 이 말을 당당하게 예. 하는 이유는요, 황교안 대표 때도 뭐 하물며 한동훈 대표 때도
이 내부에 대한 공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이유는 근데 정말 중요한 그래요. 건 뭐냐면 네, 제가 증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원들이요 욕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당을. 근데 우리는 왜 레고시에 나가서 얘기합니까? 레고시에 나가서 당내 문제를 얘기하는 순간 이건 정치예요. 우린 안에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에다 정말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면 안에서 이거 문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한 번도 논의조차 한 적 없는 거를 방송 가서 막 과장까지 해서 뻥뻥 터뜨려. 심지어 같이 네. 논의할 때 하고 온도가 달라져. 얼굴이 싹 바뀌어. 내부에서 직책 있는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당내 비판은 개인 정치다. 네. 그렇지. 자기 진짜 정치. 내가 리스크를 지고 재언을 하기 위해서는 당 안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훨씬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떠들면 대래 저 사람한테 뭐라고 못해요. 뭐라고 하면 당 비판했다고 뭐라 하는 것 같으니 그렇게 되죠. 대래 프레임에 쌓일까 봐 뭐라고 못해요. 근데 네. 내부에서 한마디 하면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 당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내부에서 내부에서 얘기해야죠. 해야죠. 내부에서. 난리 나더라도 하고 뭐 정면 돌파하고 토론해가지고 그 논리로 이기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죠. 금요일 날에 또 정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많을 거다 알수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